북녘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우리 남북의 6.25 전쟁 당시 UN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그는 성공 확률 5000대 1,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절박함, 그것 말고 대안은 없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 없다.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있다. 사람은 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사람은 햇수와 더불어 피부에 주름이 가겠지만 세상 일에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마음의 주름은 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용기다. 그것은 도덕적인 용기, 확신을 갖는 용기, 꿰뚫어보는 용기이다. 세상은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을 모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군중의 고함에 맞서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역사만큼 오랜 싸움이다. (6월은) 남과 북이 갈라진 6.25 전쟁이 일어난 달입니다. 한국은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그 첫 번째 시간이자 제21대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인 2025년 6월 3일입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며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황해도 가끔 구름 많고 평안도와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가끔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 5mm 내외, 함경도 5에서 10mm입니다. 모레는 평북과 함경도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맑으나 평북과 함경도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 많고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고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다가 맑겠고 글피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다가 맑아지겠고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맑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정도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맑고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대망의 대선 본투표 선거 날입니다. 저도 아침 일찍 서둘러 저의 소중한 한 표를 찍고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존폐의 기로에 놓인 역사적인 날이라는 생각에 주변에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깨워서 투표를 하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2022년 4월 1일 RBS가 개국을 하며 첫 방송을 우리 동포 여러분께 보냈던 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소식을 전하면서 통일이 앞당겨져 오는 희망의 소식을 전했던 그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통일을 준비하고 임박해 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후 대통령의 탄핵 소식, 계엄에 관해 소식을 보내는 등 참 어려웠던 심정을 갖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하게 느끼면서 이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세워지기를, 우리가 싸워온 싸움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승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도 함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남북의 비극적인 전쟁 6.25 전쟁, 그리고 80여 년이 되도록 아직도 분단 중인 우리입니다. 6월이 되면 마음이 숙연해지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6.25 역사, 6월 한 달 동안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갈라지게 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6.25 전쟁. 소련의 스탈린과 김일성의 공작으로 공산군의 기습 남침이 일어났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1945년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민족끼리 분단의 아픔을 맞이한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후 당시 공산주의 진영으로 자리매김한 북한이었고,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투표로 선출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됩니다. 김일성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기 위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양쪽 국력의 상황은 한국은 탱크가 한 대도 없고 국민 성금으로 캐나다로부터 구입한 항공기 10대가 전부인 반면에 북한 공산군은 구소련으로부터 탱크 242대, 항공기 211대, 각종 포 3,500문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 상황에서 남친 공격만 하면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3일이면 서울을 충분히 점령하고 50일 안에는 남한 전체를 점령하며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뒤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본격적인 무력 적화 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해 소련의 스탈린에게 50차례가 넘는 지원 요청 전문을 보냅니다.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남침을 하는데 물자를 지원받기로 확정하고 전면적으로 전쟁을 개시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한국군은 북괴의 공격으로부터 힘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에 공격을 하였는데 군인들이 대부분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날로 방어가 가장 허술한 날을 선택해 공격한 것이죠. 북한의 빠른 침투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고 한강 이남까지 진출하려고 해서 한강대교를 폭파하게 됩니다. 한강 이북은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게 되면서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하합니다. 서울에서 피난하지 못한 국군이나 반공 인사들은 무조건 즉결 처형을 했고 나머지는 인민재판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서울대 병원까지 침입하여 학살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한국은 한강 방어선 전투로 약 일주일간 남하하는 것을 막아보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당할 수밖에 없던 전쟁은 한국의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두가 공산군에게 점령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어 있었죠. 모두가 부산으로 밀려 피난을 가게 되고 부산에서 머물게 되어 임시 수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이끈 다부동 전투를 통해 북한의 기세를 방어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벌게 되고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작고 폐허가 된 나라를 위해 미국군과 유엔군이 합세하여 총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 조건 없는 희생은 비단 우리나라 국군뿐이 아니라 바로 유엔 연합군으로 전 세계 군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주고 희생하고 자신의 나라도 아닌 어디에 있는지 모를 먼 타국인 이곳 대한민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 함께 싸워준 나라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에 있는 내용으로 RBS 아나운서가 낭독해드립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영적으로 반드시 끝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관심을 갖는 것은 6.25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분이 피 흘리며 싸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상군 약 18만 명, 대포 400문, 소렌즈 탱크 242대 등의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국군은 4일 만에 절반가량인 4만 4천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서울도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게 미국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참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를 미국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 선언이 발표된 뒤였습니다. 자국이 공격받은 것도 아닌데 트루먼이 그렇게 빨리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한 것은 기적입니다. 둘째,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유엔이 참전을 결의할 때 소련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6.25 전쟁을 둘러싼 미스터리 중 하나는 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불참한 것입니다. 만약 회의에 참석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은 참전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지원 39개국, 전후복구 7개국 등 67개국의 지원은 불가능했을 것이옵니다. 세계 전쟁사에 한 국가를 위해 67개국이 참전한 역사는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셋째,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약 일주일간 서울에서 지체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김일성은 인민군이 남으로 침공해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 남한의 각처에서 북에 동조하는 인민들의 대대적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 공산당이 싸우지 않아도 남반부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박헌영의 말을 믿고 서울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결국 미군과 유엔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피 흘리며 싸운 국군과 유엔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군은 한국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미군은 50년 7월 1일 스미스 대대장병 540명이 부산에 상륙한 이래 3년 1개월 동안 178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낙동강 방어전투, 장진호 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전사 5만 4,246명, 실종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3,284명 등 17만 2,847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국민이 약자를 위해 바친 희생은 값지고 숭고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장군 등 최고 위층 아들 142명이 참전해 그중 35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육군 중위는 52년 미 3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했고 워커 8군 사령군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미 24단인 중대장으로 참전해 부자가 모두 한국전 참전 가족이 되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도봉동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 지니 벤 플리트 2세도 B-52 폭격기 조종사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52년 4월 새벽 평남 순천 지역으로 야간 출격을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미 해병 1항공단장 필드 해리슨 장군의 아들 윌리엄 해리슨 소령은 중공군의 2차 공세 때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내 예배당 벽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2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중상을 입은 용사 수십 명이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2009년 미국의 국방정보센터 CDI는 6.25 전쟁 당시 미국이 부담한 전쟁 비용이 총 670억 달러라고 산출했습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910억 달러, 약 76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 물자만 지원한 게 아닙니다. 한국 국민 전체를 먹여 살려 싸웠고 고귀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국은 그때 없어졌을 것입니다. 살아남았다고 해도 아프리카처럼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소망과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북한 땅을 향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투표로 마무리되고 개표해서 결정될 우리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서울에서 방 한나였습니다. 수